일단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변론기일 잡아달라고 엄청나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생전 처음으로 변론기일 잡아달라고 대법원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성대 결절까지 왔습니다. 아마 변호사들 중에서 변론기일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대법원에 구차하게 구걸한 적은 아마 저희 소송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석동현 대표님께서 전화로 변론기일 좀 잡아주십시오 하니까 곧바로 그냥 서면은 내시죠 하고 되게 칼같은 냉정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시 40분경에 의원님이 저기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저희에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됐다는 문자가 날아온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것은 바로 이 부정선거 저희 국제조사단의 보고서 그것을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맞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총선 사이드 사다니키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십과 조약을 보면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선거에 민주적 선거를 위한 국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최근 총선 기간에 발생한 일 중 선거와 관련된 국제 기준 및 모범 사례와 다른 이상 사례를 강조하고자 한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선거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 110일 전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로부터 너무 가까운 시간에 이뤄져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구가 개정된 선거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선거 체계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과 후보들이 새 규칙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사용한 전략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불공정 선거운동, 이례적인 우한 코로나의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정부의 대응 역량을 홍보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정치적 사안에 따라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공정한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이는 OSCE 회원국이 실시하는 민주적 선거의 경우는 모든 정당이 공명한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야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이는 많은 재외국민의 표들이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지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허용됐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창정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의 중대한 위반이다. 전자개표기와 투명성, 전자개표기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투표 절차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민간업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를 상세히 기술하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당사자가 법적 제한 없이 관계를 이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자개표기 QR코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국제적 조사단의 시각으로는 패스트트랙으로 통해서 선거제도를 선거일 전에 급박하게 바꾼 그것조차 부정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인권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의 총선 그랜트 뉴셈. 왜 국제인권법이냐면 국제인권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많이 작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당 조약을 인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헌법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는 조약 또는 국회에서 인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다는 그런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건 국제법이니까 안 돼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준은 국제인권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엔에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근거로 한다. 유엔의 회원국이자 ICCPR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위 국제 기준을 따를 의무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너무 우호적이었다. 선관위의 고위 관리들이 그리고 여당과 너무 가까운 관계였고, 특히나 선관위가 시민의 눈이라고 불리는 여당 친화적인 시민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당의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통해서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그리고 선거 관련 모임과 관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방해해서 여당의 유리한 정황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기서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앞에 9명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제조사단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사전 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는 비밀 투표 원칙을 위협하고 전자개표기 또한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계속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검증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 이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QR코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QR코드를 반드시 선거에 써야 된다면 왜 당일 투표에는 QR코드를 안 썼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QR코드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QR코드를 법을 위반해서 쓴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통계적 문제점,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월터 미베인 교수, 그리고 우리 박영현 교수님, 그리고 또 저희 박성현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종전이 계속 던져도 앞면만 나올 확률보다 더 심각한 게 이번 총선이라 그랬는데, 역시 국제조사단에서도 이런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스틴 넷먼 2020년 대한민국 총선에 관한 종합보고서. 대한민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유엔인권위원회의 포고문 등 국제규약의 서명 및 비준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역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약과 모범 사례에 따르면 선거 절차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자개표기의 기술과 전자부품에 관한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자개표기 뒤에 USB 포트 있었던 거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 USB 포트에 와이파이 되는 조그만 동굴 하나 딱 꽂으면 그게 바로 와이파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소송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조사단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외부 연결이 가능한 통신용 포트에 보안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그 USB 포트에 대해서 보안 조치가 이뤘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QR코드의 구조적인 문제점. 특히나 우리 법에 따르면 바코드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1111 써져 있고 아래 숫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QR코드는 아무리 봐도 네모의 조합이지 절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 그것 또한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네, 이 정도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4월 15일에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상황과 그리고 국제조사단의 협력으로 인해서
드디어 준비기 변론 기일이 잡혔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